제 여러모로 진짜 한 획을 그은 차 같습니다. 에? 그래서 살 거야? 그건 아니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 유튜브입니다. GV60 마그마, 그 말로만 듣던 마그마, 내가 너의 앞길을 마그마. BMW M 벤츠 AMG, 내가 너희의 앞길을 마그마. 네, 그 마그마가 지금 이름이 발표가 됐을 때부터 이거를 한번 꼭 영상에서 해보고 싶었는데 한번 해봤고요. 죄송합니다. 자, 도대체 제네시스가 어떤 비장의 무기가 있길래 GV60을 가지고 마그마의 첫 모델로서 벤츠의 AMG, BMW의 M을 막을 수 있을지, 그들을 무찌를 수 있을지, 과연 어떤 마그마만의 특색과 이 성능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인지 너무나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났네요. 자, GV60 마그마를 그래도 뭐 한 2시간 정도 바짝 열심히 타봤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기 시승 시작하는 코스가 저희 회사 바로 옆에 수지에 있어가지고 빠르게 우리 사무실 앞으로 이동한 다음에 예쁘게 차량 주행하는 모습도 좀 담고, 우리 리뷰하는 도로에서 직원들도 같이 타기도 하고 돌려가지고도 타보고 서로 좀 의견도 좀 교환하고, 그리고 생각을 다 정리를 하고 GV60 마그마가 어떤 차인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아까 인트로 때 얘기했잖아. 살 거야? 그건 아니지. 그래도 뭐 좀 더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아이오닉 6N 그 이상의 무언가, eGMP 플랫폼의 진짜 한계, 다시 말해서 eGMP 플랫폼의 이 한계를 조금 더 확장시켰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놀란 부분은 서스펜션 세팅이에요. 일단 아이오닉 5N에서 아이오닉 6N으로 오면서 쟤네들은 승차감과 운동 성능을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 제조사가 어디까지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사실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 롤센터를 이동하기 위해서 이 너클과 암 자체를 아예 전부 다 새롭게 설계를 해버렸죠. 그리고 그 결과 엄청 고성능을 받쳐줄 수 있을 정도의 탄탄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승차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차를 좀 부들부들하게 만들면서 스포츠 주행을 할 때도 내 차가 지금 어디가 얼마나 눌렸구나 라는 느낌을 좀 정확히 운전자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했냐, 얼마든지 일상 영역에서 펀함을 즐기면서도 이제는 뒷좌석에 아이를 태우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승차감까지 확보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이상의 무언가를 또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인데, GV60은 어쨌든 그 이상을 보여줬다. 저는 항상 궁금했었어요. M5는 요즘에 승차감을 그냥 갖다 버려버리기 때문에 M5는 논외로 하고, 독일의 고성능 차들 중에 어느 정도 하이 퍼포먼스를 겸비한 데일리 카들, 예를 들어서 i5 M60, 550e, 아니면 전 G바디 5 시리즈를 기준으로 한다면 550i, 그리고 뭐 아우디의 RS6까지는 아니고 S6, 뭐 S7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벤츠에도 뭐 253 AMG, 이런 애들의 승차감을 보면 정말 이 운전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그립과 이 모든路面의 피드백들이 잘 느껴지도록 그렇게 만들면서도, 그냥 단지 승차감이 출렁출렁하면서 좋은 게 아니라 승차감이 쫀쫀한 느낌을 만든단 말이에요. 쫀쫀해요. 이렇게 그냥 딱 한 번을 움직여도, 차가 처음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 왼쪽이 얼마나 부드럽고 쫀쫀하게 눌렸다가 반대 방향으로 올라와서 다시 또 튕겨져 올라온 다음에 반대쪽에 눌리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차가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는 이 아주 짧은 찰나의 차량의 이 느낌들이 정말 쫀쫀하고 고급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일 차들을 볼 때마다 항상 했던 생각은, 와,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왜 현대기아는 못하는 거지? G80, G90 뭘 타봐도 그쪽 계열의 승차감은 현대차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 저건 정말 어떤 영역일까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지금 이 마그마가 정확히 딱 그 느낌이 납니다. 와, 방금 이런 요철들, 지금 따당따당 타닥 하고 살짝 뭐 튀는 요철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바닥에 얕게 따당 따당 따당, 좀 요런 애들, 요런 걸 부드럽게 펴내는 느낌이 완전, 이거는 그 독일
차들 중에서도 고성능 프리미엄 라인들에서 항상 느껴볼 수 있었던 딱 그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이런 승차감을 만들면서도 아이오닉 6N 혹은 그 이상의 핸들링과 스포티한 느낌을 더 고급스럽게, 더 쫀쫀하게 구현을 해놨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쫀쫀한 느낌을 얘기하면서 이 스티어링 휠의 느낌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아래에서 아무리 쫀쫀하게 잘 움직여 보려고 해도 스티어링 휠로 들어오는 이 느낌이, 그 쫀쫀한 느낌을 그대로 이 피드백을 딱 주지를 못하면, 또 그걸 또 운전자가 제대로 느끼질 못하면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스티어링 휠이 이 바퀴까지 딱 직결되어 있는 그 느낌 자체도 훨씬 더 잘 세팅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코너링 시에나 아니면 뭐 급차로 변경을 만약에 한다거나 했을 때, 약간 아이오닉 6N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스티어링 휠과 바퀴 사이에 좀 많이 필터가 좀 껴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얘는 요 스티어링 휠을 움직이는 맛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서스펜션이 실제로 쫀쫀해진 느낌이 이 스티어링 휠에 훨씬 더 직결되어서 좀 잘 들어오는 그 느낌 때문에 훨씬 더 운전을 좀 더 재미있게 고급스럽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또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전자 제어나 혹은 이 가상 배기음이나 이 모든 것들도 다 N 차량과 마그마 차량에는 요런 컨셉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좀 또 보여주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일단 뭐 배기 사운드나 뭐 이제 뭐 이런 가상 변속이나 이런 것들은 뭐 둘째 치고 가장 크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는 전자 제어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땅바닥에 이 염화칼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길이 좀 미끄러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 지금 전자 제어를 ESC 스포츠까지만 딱 갖다 놓고, 모터는 스포츠 플러스, ELSD도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악셀을 막 갖다 세를 밟고 다니고 있는데, 막 이제 네 바퀴에서 슬립이 날 때 요 슬립을 잡는 속도,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잡으면서도 부드럽게 잡냐 라는 측면에서 5N이나 6N보다 굳이 얘기하면은 좀 훨씬 더 고가의 전자 제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6N으로 따지면은 N 모드, 좀 얘로 따지면은 뭐 마그마 모드인가? 이게 무슨 모드야 이거? 마그마의 뭐 GT 모드. 저는 지금 이거 마그마 모드에 이게 커스텀 모드로 만들어 놨는데, 둘 다 고성능 모드에서 ESC 스포츠 기준으로 했을 때 차가 날아가는 거를 허용해주는 그 범위도 살짝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마그마가 확실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수적인 세팅을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일반 뭐 돈 많은 아저씨들도 그냥 하나 사가지고 뭐 고속도로든 어디든 그냥 막 밟고 다니고 싶을 때 그냥 편하게 밟고 다니세요. 좀 고급스럽게 승차감도 좀 좋게 해가지고 밟고 다니세요 라고 할 때 좀 맞는 세팅을 한 느낌이고, 5N이나 6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과격하게,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차를 날리면서 타고 싶은 사람들한테 좀 더 적합한 세팅을 가지고 있다. 요런 좀 차이가 좀 이제 느껴져요. 그래서 1억 주고 살 차냐, 그 관점에서 이제 좀 아쉬운 점들을 좀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시트에 이거 지금 럼버 서포트가 없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고성능 차들을 데일리로 좀 타고 다녀봤어요. AMG GT, 그 투도어 GT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한 2년 동안 몇만 킬로 데일리로 타고 다녔었고, 뭐 정말 옛날 얘기지만 뭐 R8도 뭐 타고 다녔었고, 고성능이어서 버킷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데일리로 타고 다녀야 되는 차를 이게 럼버 서포트를 빼버리면요, 허리가 아파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S클래스 같은 차는 기본적으로 소파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전도 살짝 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느긋느긋하게 해도 크게 무리가 안 생겨요. 그냥 이렇게 누워있으면 되니까, 좀 뒤로 이렇게 기대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이런 차들은 가뜩이나 딱 각 잡고 쏘고 다니기 위해서 자세를 딱 잡고 다니는 차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들 뭐 대표적으로 M2, M3, M4, M5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등받이를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내 어깨랑 이 등판을 딱 지지를 해주기 위해서 시트를 딱 만들어 놨는데, 이런 상황에 지금 럼버 서포트가 없으면 지금 이 자세에서 내 몸을 이 등 위쪽 있죠,
이 어깨랑 날개뼈 쪽으로만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게 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시간 반째 이제 타고 있는데 허리가 계속 뻐근해가지고 이거 왜 그런가 했더니 럼버 서포트가 일단 없다 보니까 세팅을 못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타다 보니까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예민하고 말고를 떠나서 네, 이거는 네, 저는 장거리 운전하면 다 허리가 좀 네,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럼버 서포트를 아예 뺄 거면 기본적으로 허리를 좀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허리가 이렇게 빠져요. 허리만 힘주면 허리가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사람마다 체형이 다 다르고 허리를 지지해줘야 되는 위치들이 다 다르고 가뜩이나 이런 차들은 GT 성향까지 가진 이런 차로 만약에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더더욱이나 장거리를 쏘고 다니면서의 이런 인체공학적인 부분은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뭐 소재도 좋아졌고 다 알겠는데 이쁜 것도 알겠고 다 좋은데 이게 정작 시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럼버 서포트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 사이드 볼스터가 조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대단히 이상한 걸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버킷 시트 타입으로 생긴 모든 고성능 차에 들어가는 시트는 럼버 서포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네시스도 1억짜리 고성능 펀카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마땅히 갖추었어야 할 좀 신경 썼어야 될 부분 아닌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게 일단 저는 굉장히 좀 아쉽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네, 디자인인데 오렌지 컬러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렌지 컬러고 무슨 컬러고를 다 떠나서 고성능인데 차 바디 쉐입이 똑같다, 휠베이스가 똑같다, 펜더가 똑같다, 차고가 똑같다. 고성능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어필이 좀 되어야 하는 요소인데 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저는 굉장히 좀 크게 아쉽고 애초에 이제 그 GV60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적인 한계가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마그마의 첫 모델을 GV60으로 했었어야 됐나라는 그런 좀 강한 아쉬움이 남으면서 이걸 이제 고성능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 뒤쪽 스포일러와 프론트 범퍼와 펜더 가니쉬들을 바꾼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저는 이게 막 고성능 에디션 막 BMW의 어떤 M 모델을 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살짝은 너무 튜닝카스러운 1억짜리에서 느껴질 법한 그런 아우라는 솔직히 아니라서 이거를 1억 주고 사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네, 라는 이제 또 그런 생각 또한 전 최종적으로 들었고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마그마의 컨셉을 이제 어떻게 잡고 가는 건지를 이제 아직 뭐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지만 느낌은 그렇거든요. 현대 N이 정말 이런 악동스러운 그런 막 그런 펀을 막 좀 지향한다고 하면은 얘는 럭셔리 고성능 투어링 뭐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이제 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제 좀 굳이 따지면 N이 좀 M 같은 느낌이라면 얘는 RS나 오히려 좀 AMG 쪽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치고는 이게 N이 가지고 있던 먼저 보여줬던 그런 N스러운 요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또한 이게 과연 마그마의 정체성인가? 이게 맞는 길인가? 라는 이제 그런 생각 또한 좀 들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6N에서 보여줬던 그 승차감을 좋게 만들면서 보여줬던 그 충격 그런데 그 이상도 있다라는 걸 또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이 다음 행보들이 또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경험이기도 했고요. N도 그렇고 마그마도 그렇고 너무나 화이팅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은 N 브랜드에서 뭐 저기 내연기관차 뭐 새로 안 나오나?